안녕하세요. 교재 326페이지입니다. 노트 34페이지고요. 도시개발 사업의 흐름을 빨리 한번 생각해보고 시작합시다. 자, 우리 국토가 이만하다 그러면 이런데 이제 신도시 만듭니다. 신도시 만들 때 제일 먼저 순서가 뭐가 되었어요? 신도시 발표해야 되는데 신도시 명칭이 도시개발구역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구역 지정과 동시에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든다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도시개발 사업계획 그랬죠. 도시개발 사업계획 줄여가지고 너무 지문이 기니까 줄여서 뭐라 한다고요? 개발계획이라고 한다. 순서 알아야 됩니다. 개발계획의 방향 잡아주면 이 방향에 맞춰가지고 시행자는 뭘 만들고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가 실시계획이죠. 승낙받는 게 인가. 근데 실시계획 인가 고지 있으면 사업계획서 승낙이 떨어지면 비로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때 사업 시행 방식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 방식은 첫 번째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수용, 사용. 공치법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수용, 사용, 공치법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가 환지 방식이 있고 세 번째가 두 개를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도시개발법의 주 내용 어디 있다고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을 하면 먼저 뭘 만듭니까? 하면 환지 계획을 만들고 토지끼리 바꾸는 게 환지 계획 만들어서 인가받아야 돼요. 환지 계획 만들고 비로소 환지 방식으로 이제 사업이 시작되고 사업 시작되면 시행자가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가 필요하면은 환지 예정지 이거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사 계속합니다. 계속하게 되면 언젠가는 끝나고 준공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환지계획 정한 내용 그대로 땅끼리 바꾼다. 그걸 보고 우리가 환지 처분한다. 이제 이 흐름에 의해서 사업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 하고 있습니까? 하면 여기 합니다. 사업 시행 방식. 그래서 교재 326페이지입니다. 책 326페이지 보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래요. 수용, 사용, 환지, 혼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2번 시행 방식 보게 되면 박스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환지, 두 번째가 수용, 사용, 세 번째가 혼용입니다. 혼용 그러면 혼용부터 봅시다. 혼용이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 수용, 사용 요건에 해당하며 그러니까 일부는 수용, 사용, 일부는 환지죠. 그럼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사업 시행지에 분할 시행해가지고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혼용 방식에 시행할 경우는 다음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체크합시다. 시행할 수 있다. 혼용 방식은 할 수 있다, 하이한다 물으니까 1번 분할 혼용이고 2번 미분할 혼용인데 뭐 특이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도시개발 사업한다. 수용, 사용이나 환지로 한다. 수용, 사용이나 환지로 한다.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 뭐고요? 분할 혼용이고 안 나누면 미분할 혼용입니다. 포인트는 분할 혼용으로 할 수 있다. 미분할 혼용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이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 부분만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수용, 사용 방식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면 수용, 사용. 근데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는 환지 알아야 돼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 알아야 돼요. 자, 환지 방식이라는데 어떨 때 환지 방식 그 말씀 가면 환지가 뭔가 좀 알아야 돼요. 환지가. 노트 35페이지 보세요. 노트 35페이지 보면 여기가 공사하기 전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기 전에 공사하기 전에 자, 이 토지 모양상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돼 있더라. 토지가 이러고 돼 있다. 이러면 이거 토지로서 효용가치 있어요, 없어요?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자. 한마디로 쓸모없는 땅을 쓸모있게 만들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거 싹 더하면 돼요. 싹 더했다. 토지 더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합병이죠.
나눕시다. 이렇게 이제 바둑판 만드는 거예요. 나누고, 나누는 건 뭐래요? 분할이고, 분할. A가 여기에 토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끝난 다음에 저 땅 대신에 공사해서 여기를 줍시다. 바꾸는 걸 뭐래? 바꾸는 걸 보고 교환 그러죠. 교환. 토지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토지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이 가능한 땅, 택지. 공법에서는 대지 그래요. 대지. 농사 짓는 땅은 뭐고요? 농지. 바라보는 땅은 뭐고요? 임야, 산림, 바라본다. 자, 그러면 이게 대지다 그러면 대지로서 효용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환지가 나오고 농지다. 농지로서 이용가치 있다 없다? 농지 쓰기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뭐 돼요? 여기도 해야 되겠죠. 자, 바라보기에 편해요? 불편해요? 바라볼 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안 나온다? 환지가 안 나온다. 환지가. 그러면 환지는 어디서 나오자 그러면 자 대지하고 농지인데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그러는데 몇 년 예전에는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고 토지기획정리사업. 지금 토지기획정리사업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옛날엔 들어봤는데 최근에 그 말이 아예 안 나오죠. 토지기획정리사업이 지금 이게 지금 토지기획정리 구획정리 구획정리. 토지기획정리사업을 지금은 뭐라고 한다? 도시개발 사업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도시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농지 경지 정리하나요? 대지가 맞겠습니까? 농지가 맞겠습니까? 대지가. 그러니까 대지로서 효용정지인 이 말을 나오면 환지다 그걸 느껴야 돼요. 대지로서 효용정지. 쓸모없는 땅을 쓸모있게 지금 만들어 바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지로서 효용정지 그러면 환지. 두 번째, 토지에. 잘 봐요. 토지에. 합병의 합, 분할의 분, 바꾼다의 교환이요. 읽을 때는 이러고 읽고요. 토지의 교환. 그리고 이러고 있으면 이러고 뭐가 돼요? 분합. 토지의 교환 분합. 토지의 교환 분합이 뭐예요? 토지를 합해서 나눠서 바꾼다 얘기니까 환지에서 쓸 말이요. 세 번째, 지가가 높다. 땅 가격이 높아가지고 수용 사용이 곤란하면 땅 가격이 높아서 수용 사용 곤란하다.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수용 사용하게 되면 이 보상 문제 때문에 보상. 우리나라는 원칙이 보상법 원칙이 사전 보상이고 원칙이 현금 보상이기 때문에 지가가 높은 지역을 일단은 남의 땅 뺏어오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현금을 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려고 모아둔 돈이 보상비로 미리 나가버리면 공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요. 환지는 땅끼리 바꾸니까 미리 보상금 줘야 안 줘요? 안 준다. 그러니까 지가가 높아가지고 수용 사용이 어렵다 그러면 환지가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 1번 시작합니다. 자, 체크합시다. 대지로서 효용정지. 대지로서 효용정지 그 단어가 나오면 환지 이해해야 돼. 이해.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서 또 그 다음 토지의 교환 분할. 줄 끌 때 굳이 뭐 억지로 자들려 하지 말아요. 대충 토지의 교환 분할. 두 번째가 토지의 교환 분할. 그럼 뭐라고요? 환지. 2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 줍고 지가 인근 단비 현저히 높아 줄 긋고 수용 사용이 어려우면 책 326페이지. 자, 그래서 환지 방식은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환지라는 걸 빨리 느끼는 얘기요. 대지로서 효용정지 그 말 있으면 환지. 두 번째 토지의 교환 분합 그 말이 있으면 환지. 세 번째 지가가 높아 수용 사용이 어려우면 환지. 그런 말이 없으면 어쩌라고요? 수용 사용.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지개발된 집단적인 조성 공급 필요하면 그걸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알려고 했지 말고 수용 사용 알려고 하지 말고 환지 세 개 알고 셋 중에 어느 말이 없으면 수용 사용이다. 대지로서 효용정지 그 말도 없고 토지의 교환 분합도 없고 지가가 높아 수용 사용 곤란 그런 말이 없으면 뭐라고요? 수용 사용. 그러면은 수용 사용.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행 방식의 문제 종종 출제되니까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327페이지 X 그러니까 안 나와요. 넘어갑니다. 329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 자, 시행자의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인데 1번 수용에 주체해가지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사업이요? 도시개발 사업.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요? 그 수용할 때 쓰는 법이 수용에 대한 일반법이 무슨 법이요? 공치법. 공치법 제대로 한번 말해볼래요? 됐습니다. 됐어요. 무슨 사업이냐? 공익사업을요. 그게 걸려요. 공익사업. 공익사업일 때만 우리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익사업이 뭐냐? 하나의 도시 전체를 만드는 거. 도시를 만드는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요? 공익사업이죠. 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우리 뭐라 그래요?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 몇 개 배웠어요? 3개.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3개는 도시계획사업이요. 도시계획사업이니까 3개는 뭐라고요? 공익입니다. 공익. 그 3가지는 수용 사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시설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지금이죠. 개발사업하다 필요하면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조금 이따가 도정법까지 해야 되니까 정비사업하다 필요하면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셋은 도시계획사업이고 도시계획사업이면 무슨 사업?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 판단해야 되고요. 그래서 1번은 안 중요. 1번은 상식이에요. 상식. 그래서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하면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이 중요합니다. 2번 수용 조건인데 자, 법 11조 1항 5호, 7호, 12호 규정에 가로 건너뛰고 해당하는 사업 시행자는 그까지 딱 묶어가지고 간단하게 민간 시행자는 묶어요. 민간 시행자는 사업장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받는다. 민간이 수용 사용 방식 하려면 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라. 이걸 무슨 얘기인가? 수용권 남용 방지입니다. 민간의 수용권 남용을 방지해서 항상 수용 방식이라고 처음부터 수용하면 안 돼요. 뭐 하다 협의 매수 하다 안 되면 그때는 저라고요 수용해야 되는데 민간인 수용권 주면 처음부터 수용권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막으려고 3분의 2를 소유하라 그 말은 협의 매수하고요. 면적 3분의 협의 매수하고 총수 2분을 동의받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수용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그럼 우리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이거 열심히 볼 거예요.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면적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을 동의받고 열심히 보는데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민간 시행자의 포인트는 민간 시행자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포인트가 아니고 뭐가 포인트라고요? 민간 시행자 토지공사가 수용 사용 방식 하고자 할 때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동의받는다. 옴니가 X입니까? X지. 토지공사는 뭐가 아니다? 민간이 아니고 공공이다. 공공이 누굽니까? 공공 1번 누구요? 공공 1번? 국가지자체. 2번 공공기관자. 3번 정부출연기관. 4번 지방공사. 공공기관은 뭐가 있어요? 토지특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그 정도 판단해야 돼요. 제가 시험장 따라가가지고 여러분 공공기관은 이런 거 안 밝혀줘요. 스스로 읽고 토지특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지방공사가 수용 사용 방식 할 때 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으라. 틀렸다. 지방공사는 민간이 아니다. 민간이. 그게 시험 문제라.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은 보지 말고 내비두고 넘어갑니다. 자, 큰 3번에 이제 큰 3번 나왔죠? 기다리고 있었죠? 나올 줄 안다 해가지고 토지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에서 무슨 법? 공치법 준용한다.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있으면 공치법 준용하고 2번이 중요입니다. 2번의 기억 중요입니다. 2번의 기억. 사업 인정고지 특례인데 사업 인정이 무슨 뜻이에요? 사업 인정이 무슨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축 그러면 떠오르는 법은 건축법. 뭐 받아라? 건축가. 수용 그러면 떠오르는 법은 수용법. 뭐 받아라? 수용허가. 수용법을 쓸 때는 뭐라 쓴다? 공치법. 수용허가 쓸 때 뭐라 쓴다? 사업인정. 그렇게 쓴다고 설명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언제 해줬어요? 노트 17페이지 보면은 잊어먹지 말라고 자꾸 나니까 노트 17페이지 보면은 그런 내용 다 써놨어요. 밑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가지고 있긴 있나요? 네. 건축 그러면 떠오르는 게 건축법이고 건축가 받아야죠. 수용 그러면 떠오르는 게 수용법, 수용허가 받아야죠.
수용법을 쓸 때는 뭐라 쓴다고요? 공치법. 수용허가를 쓸 때 뭐라 쓴다? 사업인정고시. 사업인정이 무슨 뜻입니까? 공익사업이라는 인정. 그 설명했잖아요. 제가 국토부 장관 만나고 왔다 그 얘기 해줬잖아요. 생각 안 납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하여튼 사업인정고시가 수용허가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 2번의 기억 무슨 얘기냐? 지금 도시개발 사업하다 필요하니까 뭐 한다고요? 수용하죠. 수용한다 그러면 들으세요. 수용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법이 있다고요? 공치법이. 수용하려면 공치법에서 뭐라겠어요?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 수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공치법은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 수용한다 했는데 도시개발법이 뭐라고 따로 정해놨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법은 읽어보게 되면 읽을게요. 공치법을 준용해서 체크합시다. 수용사용 대상인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 수용사용 대상인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공치법이 한 사업인정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공치법에서는 수용하고 싶으면 공치법에서 뭐 받으라? 사업인정고시 받으라 라고 했는데 도시개발법이 그럴 필요 없다.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사업인정고시 받은 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세부 목록 고시가 뭡니까? 세부 목록 고시. 이렇게 이번에 수용 사용한다. 자, 이런 토지가 있는데 수용 사용한다. 다 할 수도 있고 이해하고 이해만 할 수도 있는 거. 필요할 때만 수용하니까. 자, 이거 A 거, B 거, C 거 수용한다 그러면 세부 목록은 이 토지의 지번은 지목은 위치는 면적은 소유자는 이런 게 뭐예요? 세부적인 항목. 이걸 줄여서 세부 목록. 수용사용이 A, B, C 세 개만 어쩐다? 수용선다. 이게 어쩐다고요? 이게 고시가 딱 되면 고시 알린다 이거 아닙니까? 어떤 토지가 수용상이다 라고 뭐 하면 고시하면 그게 뭐라고요? 세부 목록 고시. 그 세부 목록 고시를 뭐로 본다? 사업 인정 고시로 본다.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세부 목록 고시가 뭐다? 사업 인정 고시다.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 인정 고시다. 강조해주고 시험장 가서 말을 살짝 바뀝니다. 세부 목록 고시를 실시계획 고시 이라고 바꿔놓으면 열에 9은 틀리가 열에 9은. 특히 이해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100% 틀려요. 100%. 이거 암기한 사람 맞출 수가 있고 이해한 사람 100% 틀려요. 나중에 한번 설명할 테니까 왜 그런가 설명해 줍니다.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 인정 고시다. 이거는 암기해놔야 돼요. 암기. 일단은 암기. 중요하니까. 는 재결 신청 기간 같은 는 재결 신청이 뭡니까? 재결 신청이 웬만하면은 좀 책도 이만큼 두껍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 2번, 3번 설명이 힘드니까 웬만하면 한번 설명하면 좀 잊어보지 말고 재결 신청금, 보상금 결정 신청 자꾸 왔다 갔다 하면 힘들어요. 그러면 재결 신청 기간이 공치법 몇 년인데 1년인데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정법, 주택법은 사업 시행 기간 내다 라고 노트 18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고 노트 18페이지 보게 되면 있을 텐데 분명히 보상 절차에서 있죠. 보상 당사자는 협의한다. 협의가 안 되면 쩐다. 재결 신청. 재결 신청 어디 해야 된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기간이 공치법 몇 년이고 사업 인정고시 1년인데 기타 법은 우리가 배우는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정법, 주택법 이런 법들은 1년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안 쓰고 뭐라고요? 사업 시행 기간 내.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오면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 재개발 신청 기간은 공치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특례가 뭐라고요? 예외. 공치법은 1년 내에 하겠는데 우리가 배우는 법들은 1년의 기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사업 시행 기간 내라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또 330페이지. 또 심각해지지 말고 빨리 가야 돼요. 이거 지금 앞으로 3주에서 진도 다 맞춰야 되니까 이거 보충 따로 없습니다. 3주도 맞춰야 되니까 속도를 좀 빨리 낼 것 같아요. 자, 330페이지 2번 토지 상환 체크입니다. 그럼 거기까지 하면 1번 이제 수용 사용 끝났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민간 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하기에서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을 동의받는다. 세 번째,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 준용하되 이 법이 2개 있습니다. 뭐? 실시계, 고실, 사업 인정 고실 본다.
두 번째, 재결 신청 기간은 1년 안 쓰고 사업 시행 기간 내. 자, 2번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 토지 상환 채권은 뭐냐 그러면 자, A 토지를 갖다가 자, 여기 있는 A 토지 수용한다고 합시다. A 토지. A 토지 수용한다고 하면 시행자가 이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사전에 뭐 줘야 돼요? 현금 줘야 돼요. 먼저 현금을 주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시행자가 A한테 묻습니다. A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네 땅을 뺏을 때는 미리 현금 줘야 되는데 한번 들어봐라. 너 내가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토지나 건물 주면 안 될까? 현물 보상하면 안 될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싫다. 그럼 어찌해야 돼요? 사전 현금 보상해야 돼요. A가 좋다. 그럼 어쩐다고요? 사후 현물 보상할 수 있다. 이래서 나온 게 토지 상환 채권이요. 사후 현물, 토지나 건물로 주겠다. 그럼 이제 시행자가 잘 들어요. 책 보지 말고. 자, 책은 좀 이따 읽을 때 같이 보는 게 책이에요. 시행자가 자, 공사기간이 10년이다. 10년인데 자, A한테 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먼저 현금 줘야 되는데 너 한번 생각해봐. 내가 나중에 토지나 건물 주려고 할 텐데 나중에 토지나 건물 받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얘가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하니까 시행자가 그래 너 나 믿지? 내가 공사 10년인데 10년 뒤에 너한테 반드시 토지 건물 줄 테니까 일단 집에 가 있어라. 10년 뒤에 와라. 그럼 우리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왜 안 가겠어요? 못 믿어서. 근데 뭘 못 믿어요? 예. 확된 말을 그때 가서 쌩까면 나 너한테 말한 적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말로 하지 말고 뭔가 줘야지. 그래서 이만큼 주겠다고 뭘 만들어줘? 증표. 이 증표를 줍니다. 이게 뭐라고요? 토지 상환 채권이요. 이거를 주면서 자, 그러면 네가 못 믿으니까 내가 증표까지 만들어줬으니까 줄 테니까 들고 가라. 이 증표 보면은 이 증표는 이렇게 증권 번호가 001이 있고 그 다음에 A 거 있고 이 뒷면 보게 되면 A의 주소까지 쫙 나온 거야. 너 못 믿었지? 발행회사 가게 되면 발행회사에 뭐가 있어요? 원부가 있어. 원부. 번호, 이름, 주소. 자, 번호 증권번호 001번 A 거 주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쯤 해놨으니까 믿을만하니까 들고 가라. 그러면 얘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요? 안 가요? 세상에 이렇게 순진하게 살면 안 돼. 아니 믿고 갔는데 얘 망해보면 어쩌려고 망하면 어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안 가냐 물어보면 네 망하면 누가 책임져 여기에 대해서. 네 망하면 이거 무효지. 어찌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요? 보증이 나와야 되는데 보증이라는 단어는 왜 나온다고요? 부도 때문에. 부도는 뭐라고요? 민간. 그러니까 시행자가 만일에 누구였다 민간이었다 그러면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자, 1번 의의는 읽어보나 마나 공사 끝나고 토지나 건물로 주기 위한 증표입니다. 증표. 자, 2번 발행 절차. 항상 우리는 이 지금 뒤에 보게 되면 법 몇 조 몇 안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 몇 조 몇 안 그 말이 없으면 책 쓴 분이 자기 생각을 쓰는 거니까 생각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1번 의의는 없잖아요. 없으면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 2번 발행 절차에서 1번 발행의 주체에 사유해가지고 시행자는 체크합시다. 토지 소재가 원하면입니다. 원하면 몇 등임 체크합시다. 일부입니다. 일부 지급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로 조성된 토지 건물로 상환한 채권,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지급 보증인데 보증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반사적으로 보증도 하면 되니까 부도 민가입니다. 민가.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11조 1항 5부터 11호에 해당한 자 5부터 11호 궁금해하지만 그냥 민간 시행자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은행이나 보험회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 보증 받은 경우만 발행할 수 있다. 이제 답이 이제 이런 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방공사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만 발행할 수 있다. 틀렸다. 지방공사는 민간이 아니다. 그런 게 시험 문제. 발행 규모에 관한 사항인데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 채권을 상환한 토지 건물이 해당 토지건물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 규모를 체크합시다. 2분의 1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앞에 말 틀릴 거 없습니다. 2분의 1이냐 3분의 2냐 물어보니까 2분의 1 초과해서는 안 된다. 4번 채권의 이율인데 이것도 한 문제짜리요. 모든 채권의 이율은 언제나 모든 채권의 이자를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옛날에 했잖아요. 삼성이 채권 발행하면 몇 프로라고? 삼성한테 물어봐라. 왜? 거기서 정하니까. 모든 채권의 이자는 발행자가 정한다. 기억해야 돼요.
자, 발행받은 채권은 기명식 증권. 아까 얘기했죠? 채권에 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고 주소까지 다 나와요. 기명식 증권입니다. 6번 이전과 대항력인데 이전 써놔야 돼요. 이전 가능함 그러고 이전이 돼야 하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토지성한 채권 이전 양도 됩니까? 됩니다. 자, 토지성한 채권을 이전할 경우 취득자는 성명간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해 줄 걸 요청해야 되며 취득자 성명간 주소가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죠. 이 채권을 갖다가 A가 누구한테 팔았다 이거 갖다 A가 누구한테 팔았다 B한테 팔았다. B는 샀으면 빨리 발행해서 찾아가면 원부 있으니까 증권번호 1번은 A가 아니고 누구다? B다. 주소도 B 주소. 얘도 B다. B 주소. 이렇게 바꿔놔야만 대항력을 갖는다 이 얘기입니다. 원부에도 주소 성명 바꿔놓고 증권에도 주소 성명 바꿔라. 명의 변경해야 대항력을 갖는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니은은 스스로 읽어보시고 7번 발행계획 승인인데 도시개발법은 모든 권한을 누가 쥐고 있다고요? 도시개발법에서 누구 그러면 누구라고요? 지정권자. 언제 그러면은 언제는 시기는 다음 날. 그거 아래야 두문이 맞춥니다. 그래서 자 시행자가 토지성한 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누구 승인받냐? 누굽니까? 지정권자. 그러면 지정권자도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가 지정권자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 말도 안 되는 것은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가 토지성한 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계획을 만들어서 지정권자 승인받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거기까지가 토지성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1번에 제일 먼저 다시 보면 채권의 발행 절차에서 소유자가 원하면 일부 지급하기에서 토지 건물 상환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아직까지 걔는 답 나온 적 없어요. 2번에 답 나옵니다. 민간 시행자만 지급 보증 받는다. 3번도 답 나와요. 2분의 1 초과하지 마라. 4번도 답 나와요. 이자를 언제나 발행자가 정한다. 5번도 나옵니다. 기명, 무기명 그러니까 기명. 6번도 이전이 돼야 하는데 이전 됩니다. 7번 발행 승인, 걔도 답됩니다. 지정권자 승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답이니까 얘는 좀 쉬워요. 넘어가고 332페이지 이주 대책 수립인데 이주 대책 수립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합격 후에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신도시에서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신도시 가서 중개하게 되면 움직이는 게 많으니까 도움되는 게 돈 되는 방법이 많은데 거기서 3번에서 딱지가 나와요. 딱지. 각종 딱지. 협의 양도 택지, 이주자 택지, 그런 택지 그런 게 딱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좀 알려면 공치법을 좀 누군가 공부 좀 해야 돼요. 공치법 공부하면 딱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합격 후에 공부해서 합격 후에 시험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합격 후에 옆에 333 선수금인데 선수금은 미리 받는 돈이요, 주는 돈이요? 네, 받는 돈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만큼 해가지고 자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 한다. 무슨 방식이냐? 수용사이다. 수용사임 우리나라는 전부 다 LH. 자 공사 기간이 몇 년이냐? 기간이 10년 걸린다. 공사 비용은 얼마냐? 비용은 100원 들어간다. 수익은 얼마냐? 900원이다. 이 조건을 공사하는데 얘는 얼마 들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10년 동안 얼마 쓴다? 100원 쓴다. 얼마 번다? 900원 번다. 얼마 시작할 때 얼마 들고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100원 가지고 해야지. 100원 가지고. 100원을 써야 되니까. 근데 얘는 얼마 들고 시작하냐? 20원 들고 시작합니다. 그럼 2년 되면 돈 떨어지겠죠? 거기서 멈추겠죠? 그래서 만든 제도가 이만큼은 시행자가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팔고 이만큼은 조성하지 않고 미조성해서 이런 걸 보고 우리 원형지 얘는 조성해서 팔고 조성 않고 판다. 조성해서 파는데 이만큼은 누가 받기를 희망한다. 이만큼은 현대가 받기 희망하고 이만큼은 삼성이 받기 희망하면 얘들한테 돈을 좀 미리 받았으면 안 될까요? 그래야 사업 흐름이 원활하게. 이 제도가 무슨 제도요? 선수금 제도요. 조성토지나 조성되기 전 상태 토지를 공급받거나 이용자에게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았을 수 있는데 단 지정권자 승인받고 그렇게 해야 사업 흐름이 원활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2번 봐 2번 박스에 2번 시행자는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누구 승인? 지정권자 승인. 2번만 잘 잡아요.
선수급이 뭐라고요? 돈 미리 받아 쓰는 제도가 선수급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원형지 공급과 개발. 요즘은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수용 사용 방식의 타겟은 원형지입니다. 원형지 얘가 타겟인데 일단 줄 거 놓고, 자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 개발, 복합적 입체적 개발에서 필요할 경우 대리인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체크합시다. 지정권자 승인. 지정권자 승인받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 공급 개발을 할 수 있다. 줄 겁시다. 원형지 공급 개발을 할 수 있다. 지정권자 승인 받아가지고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사에 쓰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에 체크합시다.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원형지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 자, 원형지 받을 수 있는 자가, 참고로 원형지는 거의 원가로 줘요. 원가로. 자기가 수용해 준 거에다가 좀 더 주는 거예요. 엄청난 특혜가 나갑니다. 원형지는. 그러면 원형지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1번 국가지자체. 천선 뭐 자기네들이겠지. 2번 공공기관, 3번 지방공사, 4번, 5번 뭐야? 5번. 우리는 5번 중에 5번. 원형지를 학교 줄 긋고, 공장, 학교 긋고, S대 쓰고, 공장은 S회사 쓰고, 그걸 알아야 나중에 문제 풀려요. S대하고 S회사를 유치하려고 도시개발법을 개정해서 원형지를 만들어냈어요. 넘겨봅시다. 넘겨보면 2, 3, 4는 6월달 읽어보고 5번인데 5번. 자, 5번 보기 전에 공법에서 허가할 때 조건 허가할 수 있다. 인가할 때 조건부 인가할 수 있다. 승인할 때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이러면 절대 의심하지 말아요. 무조건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 조건부 인가, 조건부 승인. 있는 데서 할 수 있다 물어보지 없는 데서 안 물어봐요. 지금 시행자가 원형지 공급하기 위해서 지정권자 승인받으라 했죠. 지정권자 승인할 때 조건부 승인할 수 있습니까? 있다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5번이 그 얘기요.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개발 승인할 때 용도율 등 개발 밀도, 용도 지역별 면적, 토지 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절개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이걸 하면 되고, 6번은 중요고 6번은 답 나옵니다.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내에 원형지 매각할 수 없습니다. 답안은 나중에 하고. 자, 원형지 개발자 누굽니까? 국가지자체는 빼고,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이나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하고 5년,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 둘 중에 빠른 날이요. 빠른 날. 말하는데 둘 중에 빠른 날. 그러니까 원형지 공사가 끝나고 5년이 빨랐냐,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이 빨랐냐, 둘 중에 빠른 날이 지나면 팔 수 있으니까 빨리 팔고 싶으면 공사를 빨리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지자체를 제외하고 10년 범위 내에서 원형지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7번하고 8번 앞에서 7번 앞에 상식, 8번도 상식 설명 안 할 테니까 알아서 읽고 해석하세요. 상식입니다. 9번. 자, 9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 기준인데 1번 중요합니다. 1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뭡니까? 수익이야. 왜? 자기네들이니까. 원형지 누가 받아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그러니까 뭘 한다? 수익이야. 9번에 1번. 9번에 1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 뭘 한다? 수익이야. 다만 나왔네. 학교, 공장부지. 학교, 공장부지 할 때는 이거는 민간이거든요. 민간. 원형지 개발할 수 있는 원래는 국가기관인데 아까 S대 S에서 민간이에요. 민간. 학교나 공장부지. 민간인에다가 원형지 개발자 선정을 체크합시다. 경쟁 입찰 방식. 경쟁 입찰.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익이야.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학교하고 공장은 뭘 한다? 경쟁 입찰. 이 두 번이 지나도 유찰되면 그때는 뭘 한다? 수익이야. 그 다음에 이제 원형지 공급 가격인데 얼마 준가 봐봐요.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 반영인데 원형지 체크합시다.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 설치한 체크합시다.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 감정가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둘이 협의해라 이런 얘기예요. 업무 범위는 X고. 요즘 이제 원형지가 주로 원형지 나오는데 원형지가 뭐냐 그러면 원형지가 뭡니까 하면 우리 국토가 이만하다 그러면 국토가 이만합니다.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다 보니까 이러고 있다 보니까 얘들이 툭하면 어쩐다 그러면 불바다 맺는다 그러죠. 100배 1000배 보복한다 그러고
수도를 좀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안 될까? 이렇게 좀 안전하게 해가지고 언제 그러면 70년 때 수도를 이전합시다 해가지고 처음 시작은 여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수도를 이전하자 해놓고 난 다음에 실천 못하고 끝나고 그랬어요. 그 시간이 흘러가다가 30년이 지나니까 2002년입니다. 2002년 때 또 다른 대통령이 나서면서 노무현 대통령이요. 선 가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수도를 이전하겠습니다. 수도만 이전한 것이 아니고 전 국토를 갖다가 균형 발전이다. 국토 균형 발전. 지금 여기만 이렇게 대한민국 여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인천이 있고 서울이 있고 경기가 있는데 여기에 너무나 많이 집중됐대 모든 게 인구도 집중되고 경제 집중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내가 대선 된다 그러면 국책기관들 전부 다 내려보내고 대기업도 내려보내고 뭐도 옮기겠다? 수도도 옮기겠다. 여기 있는 사람들 좋아해 싫어요? 엄청 좋아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균형 발전하려면 첫 번째 뭐가 한다? 수도 이전한다. 두 번째 국가 공기업들은 대부분 내려간다. 세 번째 대기업도 내려가라. 그래서 대기업이 내려간 데가 뭐가 됐어요? 기업도시 됐고 공기업이 내려간 데 뭐가 됐고 혁신도시가 됐고 수도는 가기로 했는데 위헌해가지고 포기. 수도 이전은 안 돼 있고 지금 전국에서 그나마 부동산 움직이는 데가 주로 여기입니다. 핵심도시였는데 혁신도시가 한데 여기가 움직이는 거고 기업도시는 혁신도시는 법률에서 법률 제정에서 가기로 했으니까 갔는데 살살 눈치 보다가 그때 당시는 갈 겁니까? 가야죠. 가야지. 안 가면 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다고 해놓고 지금 갑니까? 간 데가 거의 없어요. 가야지 해가지고 싹 바뀌니까는 안 갑니다. 이렇게 해서 수도 이전이 무산이 되니까 그러면 수도는 안 가니까 뭐만 가겠다? 행정만 가겠다 해가지고 행정만 이전하겠다. 행정만 이전했다 해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뭐 대통령 하지 마세요. 몇 달 동안 못하고 우여곡절 걷다가 결국은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2007년이 됐어요. 2007년이니까 대통령이 또 바뀌죠. 당연히. 바뀌다 보니까 행정이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행정이 여기가 있으면 나는 여기인데 여기가 있으면 같이 말하기도 힘들고 왔다 갔다 불편하고 그리고 이게 국토 균형 발전은 좋지만 사고가 전혀 달리는 거예요. 사고가. 여기 사고하고 여기 사고가. 여기는 뭐냐. 균형 발전 좋지만 우리나라 다 해봤자 작다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너무 집중되어 있다 말고 이거를 갖다 큰 하나의 도시로 보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다른 도시하고 경쟁하려면 수도를 하나 도시로 보고 여기가 좀 집중돼야 된다. 그래서 가는 거는 싫다는 얘기요. 그래서 가는 거 싫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반발하죠. 그래서 행정이 가면 안 된다. 행정이 가면 안 되고 더 좋은 거 보낸다. 그래서 뭐가 간다? 교육이 간다. 그래서 뭘 만들겠다? 교육도시 만들겠다 그랬어요. 교육도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다는 S도 보냈고 K도 보내겠습니다. 자, 갈 겁니까? S대한테 갈 겁니까? 간대 안 간대요? 내가 왜 간대? 안 가는 거예요. K대 갈 겁니까? 뭐라고요? 저는 이미 가 있습니다. 저치원에 있어요. 저치원에 있는데 좀 더 많이 갑시다. 그럼 갑니까? 가죠. 여기는 따르니까 이제 모교니까 갑시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S대 갑시다.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주민들이 난리치는 거예요. 교육 필요 없다니까. 내가 70 넘어서 무슨 놈의 교육이야. 교육이 다 연세 70 넘는 분들만 있어요. 여기는 이거 그때 당시 인구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그래서 교육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더 좋은 거 뭐 보낼까? 그래서 기업을 보내자. 기업. 그러면 두 개 가겠다. 교육도시하고 기업도시하고. 그래도 반발이 심하니까 내가 말하면 얘가 안 먹어주는 해가지고 누구를요? 고향 사람을 갖다 보냈어요. 당신이 그쪽 동네 사람이니까 가서 좀 달리세요. 가가지고 주민 여러분, 우린 같은 고향이잖아. 고향. 내가 한다니까 믿을만 하지? 한다니까. 주민들은 싫다니까. 사람은 좋을 줄 몰라도 우리는 행정이 와야지 교육이 오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더 좋은 기업도 있다니까. 이 기업이 가게 되면 그 도시가 살아요. 도시가.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여기가 가면 도시가 살고 여기가 빼버리면 그 도시가 죽은 거예요. 이게 온다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싫어하는데 어떻게 이걸 하려고. 자, 갑시다. 그러니까 가야 한가요? 가야지 이제. 아니, 내가 여기 내가 대빵인데 대빵. 가야죠. 갑시다. 그러니까 내가 왜 가는데 안 간다니까. 아니, 가자니까 안 간다니까. 가자니까 안 간다니까. 왜 안 가는데 왜 안 가는데 물어봤더니 봐라. 여기 지금 여기 개발한다 그러면 너
너 수용할 때 얼마 수용할 건데? 내가 다 알아. 얼마인데? 평균 25만 원인데. 물론 비싼 데는 70만 원 줬다 그래요. 여기 전부 다 평야지대, 평야지대. 평야지대니까 집이 있으면 얼마 있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집 있는 것들 한 70만 원 주고, 농진 한 25만 원 주고, 수용해가지고, 자, 너 분명히 여기에다 택지 조정할 거지. 여기에다 분명히 택지 조정할 때, 형질병이 할 거니까, 택지 조정해가지고, 한 얼마 들어가냐. 여기 지금 세종시는 지대가 평야지대니까 낮습니다. 지대가 낮아요. 여기 가서 보면 이렇게 강이 있어요. 강이 흘러가는데 이게 역사적 50년에서 100년에 한 번씩은 홍수가 나가지고 꼭 한 번씩은 잠겨. 그러니까 여기다 도시를 만들어야 죽기 전에 한번 잠겨보고 죽는다는 얘기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높이는 그 지대를.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서 보통 우리가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산 깎을 때 보통 평당 그걸 갖다가 토목공사 할 때 보통 평당 10만 원 잡아 10만 원 평균적으로. 근데 얘는 훨씬 높이는 거예요. 지대를 갖다가 높여서 도시 만드니까. 그럼 너 20만 원 썼다 가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얼마냐 이거. 그래가지고 얼마인데 45만 원인데 나한테 얼마에 팔 건데 네 500에 팔 거잖아. 500에. 그럼 나는 가만히 남은 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이 회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방안을 내놓는 게 원형지가 나오고 원형지가. 좋아, 그러면 네가 그래서 안 간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 너 이만큼 뚝 잘라 너 줄게. 주고 이쪽은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쪽은 내가 뭐 해가지고 조성해서 팔 것이고 내가 내 계획에 의해서 개발할 것이고 이쪽은 조성 않고 네 마음대로 줄 테니까 너 아까 얘기했던 내가 25만 원 수령한다. 이게 감정가요? 보상 중 감정가 플러스 얼마 주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쪽은 네 마음대로 개발해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그러면 나는 도로를 이렇게 만들 거야. 옆에 도로도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얘가 도로를 갖다 그래? 나는 도로를 갖다 두 바퀴 돌리는 이런 도로 만들어야지. 이 돼야 안 돼요? 도로를 갖다 이러고 뭐 돼야 안 돼요? 이게 기반시설 연계가 돼야지 이런 도시가 단절되잖아요.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반시설은 내가 아마 기반시설은 그래서 도로를 갖다가 도로 연결하고 뭐 만들고 전기수도 가스 넣고 그게 뭡니까? 기반시설 공사비요. 한 얼마 들어간다? 5만 원 들어가겠다. 너 얼마 해줄게? 30만 원 줄게. 갈래? 이제 가야 안 가요? 간다겠죠. 그래서 가기로 S에서 가기로 해가지고 결국 뭐 된다? 교육도시하고 기업도시가 되는 게 여기가. 교육과 기업도시 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누가 문제냐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싸워서 패배를 했지만은 나도 그 다음을 갖다 꿈꾸고 있는데 왜 뉴스에서는 내 말 한마디도 않고 자고 일어나면 대통령도 안 나오고 모든 것은 전부 다 어디만 여기만 보고 이 사람만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있다 보니까는 나라는 존재를 국민들이 잊어먹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이러니까. 그럼 그 다음 대통령 여기가 되겠네. 위기심 느껴가지고 한마디 딱 했습니다. 뭐라 하겠어요? 정치인은 뭐를 지키라? 그 말을 강력하게 한 거예요. 뭐라고? 정치인은 뭐를 지켜야 된다?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을. 처음에 뭐라 약속했는데 행정 가기로 했으면 행정이 가야지. 왜 지금 와서 이게 가냐 지금 이런 얘기요. 강력히 밀어버리니까 이 둘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구조적 못 살죠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얘가 백지화되고 얘가 다시 행정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명칭이 뭐예요? 행정 중심의 복합 도시다.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줄여서 행복 도시예요. 행복 도시. 행정 중심 복합에서 행복 도시.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가 있으니까 이 동네 선거할 때 가서 보면 완전 웃겨요. 선거할 때 내가 만들었다 내가 밀어서 됐다. 웃기지 마라. 우리가 시작했다. 우리가 이러고. 그러니까 특이하게 대한민국에서 딱 여기만큼은 여야가 같이 해요. 서로 힘을 많이 쓰는 거예요. 특이하게 여기만큼 그게 세종시입니다. 그래서 원형지가 나오게 된 계기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가가지고 333페이지 자 시행자는 지정권자 승인받아서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원형지 줄 수 있는 면적은 얼마다? 전체 면적의 3분의 2 내를 하고 원형지 받을 수 있는 자들은 당연히 국가기관이죠. 싸게 가니까 국가기관인데 거기에 누가 있다? 학교하고 공장이 있었다. 그게 S대하고 S회사를 뜻했다.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넘겨보면 두 번째는 자 5번이죠. 5번 지정권자가 승인할 때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6번입니다. 원형지 매각금지죠. 저게 얼마에 나가고 저렇게 이러다 보면 30만 나간다고. 지금 얼마 나가고 500, 700, 1000 한다고. 엄청난 차익이 생긴다는 얘기요. 그래서 10년 이내 전매자입니다. 근데 국가나 지자체가 중간에 팔아서 차익 내기 말도 안 돼요. 국가나 지자체는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국가, 지자체를 빼고 10년 이내 전매자인데 자고로 빨리 팔고 싶으면 공사 빨리 하라고. 빨리 팔고 싶으면. 공사하려 공고하고 5년이 빨랐냐? 아니면 공급 기한은 10년이 빨랐냐? 둘 중에 빠른 날부터 팔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옆에 가가지고 원형지 개발자 선정할 때는 원칙이 누구니까? 국가기관이니까 당연히 뭘 하되? 수의계약 하되. 어디하고 어디는 학교하고 공장하고 뭘 한다? 경쟁 입찰을 한다. 2번이 지나도 낙찰자가 없으면 유찰돼 버리면 그때는 수의계약 한다. 원형지 공급가는 감정가 플러스 기반 시설 공사비만 더한다. 그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넘겨보면 336페이지 준공검사 6월달에 읽어봅시다. 337 조성토지 공급 얘도 6월달에 딱 한 번만 합니다. 한 번만 딱 하면 돼요. 339페이지 환지방식입니다. 환지방식. 339 이러면 환지방식. 1번 환지 계획 작성인데 그림이 참 잘 되어 있어요. 봐, 옆에 왼쪽 보면 쓸모없는 땅을 갖다가 오른쪽 반듯반듯 만들어가지고 쓸모있게 만들어서 땅끼리 바꿔주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여러분 할게요. 우리가 보통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산이 있으면 산을 좀 깎아가지고 이렇게 택지 조성해가지고 뭐가 올라가야지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야 신도시 완성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여기까지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까지요? 택지 조성하는 데까지가 도시개발 사업이요. 아파트 짓고 빌딩 짓고 그런 것은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까지요? 택지 조성. 그러니까 옛날에는 토지구역정리사업. 그게 지금은 명칭을 뭐라 한다?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당연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건물은 올라간다 이런 얘기고. 근데 일단 이 법은 어디까지요? 택지 조성에서 바꾸는 것까지가 도시개발법 영역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삐딱삐딱한 땅들 갖다가 보기 좋게 딱 사각 나눠가지고 바꿔준다. 이게 뭐다? 환지 방식이다. 그럼 먼저 환지 계획인데, 환지 계획에는 뭐가 있는가? 자, 이게 환지입니다. 환지. 환지라고 하는 것은 땅끼리 바꾸는 건데, 자, A가 이렇게 토지 가지고 있다. 공사 끝난 다음에 이 토지 준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 환지 처분한다. 이걸 보고 환지 처분한다. 환지 처분은 공사 끝난 다음에 해야 돼요. 시행자는 공사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뭘 만드냐? 환지 계획을 만듭니다. 환지 계획. 땅끼리 바꾸기. 환지 계획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환지 계획은. 그래서 환지 계획의 내용이라는 소리인데, 환지 계획은 일단은 첫 번째, 저 지역 땅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 환지 설계입니다. 환지 설계. 두 번째 시행자가 물어봅니다. 땅 줄까? 주라. 땅 주라 그래요. 소유자 B입니다. 소유자 B 줄까? 주지 마라 그래요. 여기 소유자 C가 있네. C 주지 마라 그래요. 임차권자 D가 있네. D 얘도 주지 마라. E가 있는데 주라네요. F도 달라고 그러네요. 그럼 보게 되면 A하고 E하고 F는 어찌해야 되고 땅을 줘야 되고 몇 평을 줄 거냐 이게 먼저 나와줘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었냐? 필지별로 환지 명세가 있어야 되고 B하고 C는 땅 안 주면 뭐 줘야 돼요? 돈 줘야죠. 그걸 뭐라고요? 청산. 어떤 필지가 청산의 대상이 되느냐? B하고 C는 토지 소유자니까 필지죠, 필지. D는 필지가 아니고 뭐예요? 권리죠, 권리. 임차권이니까 권리. 어떤 필지가 청산의 대상이 되느냐? 어떤 권리가 청산의 대상이 되느냐?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시행자가 공사를 하는데, 자, 이 안에 토지 총 면적이 얼마냐? 총 면적이 300만 제곱미터다.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준다. 돌려주는 게 환지. 200만 돌려준다. 그러면 이제 남겨놓은 게 이제 보류. 남겨놓은 땅, 그러니까 보류주기예요. 얼마를 남겨놓냐? 100만 제곱 남긴다. 100만을 왜 남기냐 물어봤더니, 자, 공사 끝난 다음에 공원 만들지, 주차 만들지, 광장 만들지, 각종 공공시설. 그래서 각종 공공시설 용지를 해가지고 70만 정도 남기겠다.
남기는 목적이 일부는 공공시설 용지를 한 70만 정도를 남기자. 일부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용지로. 즉 시행자가 공사하고 공사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을 소유자한테 돈 받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받는 땅으로 내가 땅으로 이만큼 가져가겠다. 그게 얼마다? 30만 준다. 이렇게 남겨둔 땅이 보류지인데 보류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공시설 용지도 있고 비용 충당 요건. 이렇게 비용 충당 요건 남긴 땅을 갖다가 비용에 대신한다 해가지고 대신할 채요. 땅 해가지고 채비지 그래요. 채비지는 나중에 채비지는 시행자 몫입니다. 시행자 몫. 채비지는 시행자 몫이다. 그러면 환지계 만들 때 채비지 얼마 남길 거냐? 보류지 얼마 남길 거냐? 채비지 보류지 명세가 나와야 돼. 채비지 보류지 명세.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뭐가 포함이 되냐 그러면 자 노트 38페이지에 있어요. 노트 38페이지. 자 A가 공사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100인데 이한테 토지를 주자. 공사 후에 이한테 돌아야 될 지분이 100보다 느는가 줄는가? 당연히 줄겠죠. 줄는 걸 감보, 줄는 걸 감보율 그러는데 감보율을 40만 해보세요. 40만. 감보율 40%다 그러면 얘 지분은 얼마 됩니까? 60입니다. 60이 앞으로 받아야 될 몫이요. 100은 아무 쓸모 없어요. 이제 100은 쓸모 없습니다. 면적이 대폭 줄여서 손해날 것 같지만 엄청난 이익을 받는 거예요. 이 평당 만의 미가 한 10만 할 거예요. 쓸모없게 됐으니까. 그러면 얘 지분 얼마인데? 60인데 환지기를 만듭니다. 얼마 줄까요? 해가지고 얼마 줄까요? 60을 줍니다.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고 똑같이 줬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적응환지예요. 적응환지. 적응환지 하게 되면 더 주고 덜 주고 했으면 공사 끝난데 뭐 해야 돼요? 청산해야죠. 돈으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청산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원칙은 적응환지 하라. 근데 60을 얘 지분은 60인데 60 주기에는 땅 면적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쓸모없는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쓸모있게 만들어줘야지. 90을 주자. 늘려준다. 늘려주니까 뭐라 그래요? 증환지. 그러면 시행자는 청산금을 받아야 되겠어요? 줘야 되겠어요? 땅을 그만큼 더 줬으니까 그만큼 돈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청산금을 징수해야 돼요. 이때 받는 돈의 성질이 뭐냐? 뭐라고 써놨어요? 부당이 돌려내라는 얘기입니다. 60을 줘야 되는데 너무 크다 줄이자 40만 주자.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줄여준 게 뭐라 한다? 가만이다. 가만지. 가만지 했으면 청산금을 줘야 돼 버려야 돼요. 60을 줘야 되는데 땅을 40만 줬죠. 20만큼 돈을 얹어 줘야죠. 청산금을 교부해야죠. 이 돈의 성질이 뭐다? 이것은 손실보상금이다. 60을 주려고 하는데 얘가 주지 마라. 주지 마라 그러면 안 줍니다. 환지 부지정. 돈 주고 가라 그러면 돼요. 시행자한테 자 A가 이러고 땅 가지고 있는데 시행자가 물어봅니다. A야, 니 내 말 좀 들어봐라. 내 말 좀 들어봐 해가지고 뭔데? 내가 공사 끝난 다음에 내 땅에다 이렇게 아파트를 하나 지을 건데 너 굳이 땅 가지려 했지 말고 아파트 받으면 안 되겠냐? 건축물 일부에다 구분 소유권 주고 대지에 뭐 준다? 공유 지분 줄게. 안 되겠냐? 안 돼. 그럼 어찌해야 돼요? 땅 줘야 돼요. 안 되겠냐? 괜찮아. 그럼 어쩐답니까? 아파트 줍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 입체환지 그래. 이걸 보고 입체환지. 입체환지 그러면 청산금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번째 입체환지도 하겠다 그러면 입체환지 한다 그러면 우리 지금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요? 객관식입니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주관식이면 통째로 암기 써야 되고 객관식이다 하면 입체환지 어쩌고 저쩌고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에는 그 환지계획 내용을 하나씩 설명해 준 것은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요. 환지계획 내용이 다 아닌 것은 그러고도 나오고 지문 하나도 나오고 환지계획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설계 만들고 두 번째 얘 땅 준다. 몇 평 주냐? 필지별 환지 명세. 얘 땅 안 주고 돈 주자. 어떤 필지가 어떤 권리가 청산의 대상이 되느냐? 자기 몫은 얼마냐? 채비지 보류지 명세. 입체환지에 관한 사항. 자 박스 위에 시작합니다. 시행자는 도리완삽의 전부 일부 환지 방식이라면 다음 사항에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이제 2번 환지 설계인데 환지 설계 그건 규칙이니까 안 봅니다. 그런 내용까지 하면
그 도시개발법 6문제 나오면 몇 문제만 잡으라고요? 3문제만 잡으라고. 3문제만. 욕심을 좀 버려. 규칙까지 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2번 3번입니다. 환지계 작성 기준. 환지계 작성 기준. 여기서 잠시 쉬고 합시다. 잠시 쉬고 거기서부터 다시 합시다.